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 자꾸 얘가 귀에다가 바람 넣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46회 우리 하은맘 김선미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참 정말 대한민국이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갖기가 참 힘든 나라입니다. 참 남들이 어쩜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남의 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고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렇게 내가 혼자 탁 그렇게 하실 때.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두려움, 불안. 그러니까는 육아에서 가장 힘든 게 사실 체력이나 뭐 먹는 거, 애를 돌보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결정할 거리들이 24시간 동안 너무 많아요. 너무 사소하고 디테일하고 너무 많아요. 나도 내 인생을 결정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아이는 피덩이가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는 결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선택으로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컸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막 아파트 방송으로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깨워, 이제 먹여, 이제 재워, 막 이렇게. 그러면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깨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런 거를 아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잘 안 되니까 이제 저도 저 책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부터 제 독서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30대 이제 초반 중반부터 육아서.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생기고 이게 맞아. 그렇지 않고요. 더 불안해져 초기에는. 아니까 더 불안해. 게다가 재수 없어져요, 제 자신이. 아우 저것들 책 안 읽어서 저지랄이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니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딱 꼴값질을 막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이죠. 남편이 피해를 보나요? 안 읽잖아요, 남편들이. 책을 안 읽고 매일 TV만 보고 부인은 과거에 하루하루 다르게 자꾸 똑똑해지는데 그러니까 갭이 벌어지는구나. 그대로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남자고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는데 되게 후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이 초심자의 약간 저주라고 해서 그 시기를 1년, 2년 정도를 거칩니다. 다 그렇게 거친 친구들이고. 그래서 그때 거의 뭐 집이 뭐 거의 황폐하죠. 아이는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거고. 육아 계속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저희 집도 TV가 없는데 TV가 없으니까 아이가 갖고 싶은 게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실 전체가 다 책장이거든요. 진짜로요. 역시. 그래서 이제 저희 책장이 있고, 물론 그래도 아이가 뭐 놀이터 가거나 이래서 이렇게 뭐 포켓몬 카드나 이런 거 사고 달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가 사실 그런 주관이 뚜렷하면 엄마는 그냥 따라가주면 너무 편한데, 엄마가 주관이 뚜렷하고 아빠 이 새끼들은 따라와주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야 이게 또 어디 가서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나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할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또 아이 만드는 것도 술 먹고 만들 게 아니라 맞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든 다음에 아이를 가져야지. 이 새끼 그냥 술 먹고 와서 불 꺼가지고 얼떨결에 만들고 또 책임은 지는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참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육아의 주인은 엄마 아빠 두 분이지 일방적인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이제 책 육아에 대해서 또 혹시 해주실 얘기 더 있으셔요? 그러니까 책이 메인이 아니라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졌고 두려워졌고 세상은 너무나 편리해졌는데 모든 육아의 책임은 엄마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도 흙이 없고 놀이터에 가도 아무데도 흙이 없고 자연이 없고 그렇다고 바쁜 남편, 주말에도 바쁜 남편 없이 혼자서 시골을 막 이렇게 나들이 다니는 건 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진짜 딱 선미 형이네요, 정말. 이런 면 때문에 이 친구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이렇게 팬클럽 생길까요? 저희 와이프가 싫어해. 그럼요. 여러분 안 돼요. 난 남자들만 있으면 돼요. 이분은 그 집의 주인 정신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저는 알바생. 이 집에 TV를 저희 집에 다 갖다 놨더니 애들이 선물만 사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저희 집은. 이 새끼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사주세요. 그런데도 잘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세상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아빠분들이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피곤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역할을 오래 해보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오전에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오전에는 모성도 1시간 정도가 나오고 정말 그렇지. 아이가 뭔 지랄을 해도 닦으면 되고 빨면 되니까 너를 그래서 잘 때가 존재로 제일 사랑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오후 7시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사선을 넘죠. 그때는 처음에는 정말 이 육아서의 힘으로 버티다가 9시가 넘어가면 이제 종교의 힘으로 버텨요. 종교의. 그리고 11시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죽음 앞에서 진짜 이 새끼를 데리고 인연을 데리고 내가 뛰어내릴까? 맞아. 네. 맞아. 이런 맞아. 내용들. 그러니까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런 아주 리얼한 그 단어. 박사들의 육아가 아닌 맞아. 네. 정말 저는 욕 테라피스트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크리스찬이고 모태신앙이에요. 네네. 평생 욕을 안 하고 살았고 네. 근데 제가 30대 저는 후반에 상계 욕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는 새벽기도 가고요. 오전에는 성당 갔다가 저녁에 절에 갑니다. 와 브라보다 진짜. 예, 그래서 뭐지? 그런 거를 겪다가 보면 진짜 이게 이도저도 아닌 책을 읽는데도 아이는 내가 혼내고 있게 되고 아이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2~3살짜리가 그래요. 네. 눈치가 빤해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늦게 들어와서 내가 애를 잡는 거를 보면은 한마디를 하죠. 너 그럴 거면 육아서는 뭐하러 했냐. 맞아. 그렇죠. 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책에 써놔요. 뭐죠? 읽어서 이 정도다 이 새끼야. 읽어서 이 정도다. 네. 네. 근데 개새끼야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 아닙니다. 우리한테 한 거야? 아니야. 읽어서 그래 이 개새끼야 이랬다니까. 오늘 한 판 붙어. 와. 한 판 붙어. 우리 선미 오빠야. 이러지 마. 야. 그만큼 나도 불안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하는데 건데. 너는 또 현실은 너무나 피곤하고 그 장면만 보고 네, 그렇죠. 그게 다 한 것처럼. 그럼요. 얘기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또 드러나는 것도 없고 누구처럼 뭐 영재 판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짜 6살, 7살까지 야만인이에요. 진짜 온 평생 떨 지랄을 어린 시절에 다 하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는 버릇없어 보이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아나무인이고 이런 얘기. 근데 사실 그게 인간의 살아갈 힘을 장착해가는 너무나 그렇죠. 중요한 시기거든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5살에 하는 것보다 25살에 하는 것보다 어릴 때. 5살. 그럼요. 안 그래서 잡아가니까. 제가 저번에 만나서 그 얘기 했거든요. 그 EBS 프로를 보면 거기 어떤 거냐면 기적을 부르는 유아 교육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일본의 유치원 네. 맨발로 흙뛰게 하고 맨발로. 다 알고 계시네요. 체조하게 하고 한 팔로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네. 박수 쳐주고.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유치원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밖에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맨날 매스컴에 오늘 미세먼지 높다고 그러니까 어때? 나가면 다 죽을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 선미님이 얘기했잖아요. 니네 집이 더 더럽다고. 집에 가서 한번 그거 체크해 보세요. 미세먼지가 아니라 거기는 큰 먼지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대빵 큰 먼지들이. 거대 먼지. 그러니까. 먼지들은 결국 지들끼리 뭉쳐서 모이거든요. 네. 그렇지. 굳이 일일이 치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육아서들은 너무나 고고하고 너무나 이론적이고 내가 과연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강요받기 때문에 책을 읽는 초기 한 1~2년은 더 힘들어요. 더 혼란스럽고. 거기 프로에 보니까 그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1000권의 책을 읽더라고 아이들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책을 그냥 눈으로 아니라 큰 소리로 되게 크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2가지만 가르치더라고요. 운동하고 책. 네. 네. 근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한 아이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최고의 대학에 가서 정말 너무 자존감 있게 너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거를 도입해서 한국에 그런 유치원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진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네. 자, 또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고 배려 깊은 사랑인데 이게 사람은 누구나 받아본 거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책으로 육아를 배우고 억지로 끄집어내서 하는데 아까처럼 오전에는 쬐끔 나오는데 네. 오후에는 다 소진이 되니까 네.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죽기 전에 정말 제대로 이거를 어떤 모습이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상태이건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 감사해, 고마워.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걸 이를 악물고 존재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온전히 나오는 거를 노력하는 엄마들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그게 저희들 때는 너무나 가난했고 힘들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낳아주고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히 여겨야 되지만 사실 지금 아이들은 버려지고 막 굶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버림을 너무 많이 당하고 많죠. 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의 사회 맞아요. 문제 옛날 사람들 사실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많지 없었죠. 않았어요. 그렇죠. 네. 묻지마 이런 범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약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 무기력한 아이들로 자라나는 틈에서 저희는 저희보다 더 위대한 무한계 인간으로 키워보자.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책을 읽고 저를 비롯하여 1년에 200권 정도의 책을 읽는 엄마들이에요. 미친년이죠. 정말로 이게 현실적으로 어쩐지 불가능하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입어가지고 안 그래 보이는데요. 다들 진짜 열심히 읽고 읽어야 사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본성을 내가 깨닫자. 그러니까 선미님 얘기 네. 들어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 그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책류가의 책이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아이들 전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 책이에요. 그렇죠. 어른 책. 네. 저도 이영석 대표님 책으로 정말 그렇죠. 너무 네. 많이 깊은 감명을 받고 제가 일을 시작하던 8년 전에 진짜 그 총각내 야채 가게는 껍질 벗기면 초록색 네, 책이잖아요. 네, 그걸 네. 마르고 닳도록 봤던 것 같고 온리원도 봤었고 읽지 마세요. 네. 책은. 네. 제 책은 다 뻥이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네. 제 근데- 책은 좀 읽어주세요. 뻥이지만. 여기 근데 이제 실컷 봤어. 이제 내 거 좀 말해주세요. 네. 어려워요. 자기계발서 내용이 육아서랑 똑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아까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책임자가 되고 내가 통제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교육이나 매스컴이나 제도는 다 내가 노예게 되게 만들고 남의 말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완료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보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애들이랑 같이 마음껏 놀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마음껏 살다가 죽자. 아이와 내가 함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려고 하는 책이 삶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이도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성장 시기를 놓쳐버리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살이면 3살, 5살이면 5살까지의 그 형성되는 어떤 가치관이나 그 아이의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을 사는 이유는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때문이라는 말. 그게 사실 엄마이고 아빠여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우린 그걸 사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못 느끼고 자라잖아요. 정말 아니 그러면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가 너무 밉습니다. 네. 정말 죽도록 싫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의 네. 딱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답을 좀 근데 해주세요. 나도 미워. 네. 나도 미워. 나도 네. 미워. 네. 그 부모를 잃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같이 부모를 잃은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르치고 조언받고 제안받고 이런 거에 너무 지쳐 있어서 네. 나도 이랬어라고 제가 네. 그러니까 애를 때린 여자가 쓴 육아서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 세상 어떤 육아서도 전 세계 네. 어떤 육아서도 애를 때리거나 뭐 이런 거 네. 없잖아요. 신발을 던지는 사람이 육아서를 맞아. 쓰면 잡혀가죠. 맞아. 네, 제 책에도 애를 때린 후라는 챕터는 없지만 느낌은 오거든요. 네. 와 이래서구나. 이게 리얼입니다. 네. 진짜 스님들 폭포 밑에서 수량하지 마시고 애 하나 키웠고 나와 보시면 진짜 공중부양도 가능하신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래 이 쇼를 만들게 된 네. 계기가 그때 유행했던 책이 멈추며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야 멈추며 보이는 것들 그건 스님만 가능하다. 네. 우리 멈추면 안 된다. 왜? 네. 그분들은 시주들 오잖아. 우리가 멈추면 굶어 죽는데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 이 새끼들 아프면 병원 가지 무슨 청춘이냐. 그래서 사실 이거 만든 거예요. 난 멈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추면 쓰러져. 여러분 차 운행하다가 멈춰봐요.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도 얘기 좀 하는 게 사실 부부 생활도 사실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기술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아이 간에도 그러니까 그 감정이 꼭 우러 나와야 그걸 꼭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좀 기술적으로 좀 연기자가 돼서 그래도 내가 죽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그때 미소 지어주는 그 미소에 가짜지만 아이들은요 그 미소에 맞아요. 엄마의 지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리고 유일하게 그 영장류가요 이 접촉을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영장류가 유일하게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피부에. 그래서 오히려 부모하고 수많은 신체 접촉을 했던 아이들이요 커가면서 폭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것 자체 이런 접촉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정은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안아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이런 접촉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다 나중에 그 감각으로 기억한다라는 거. 그래서 좀 저는 부부 생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의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 감정이 우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근데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사랑이 가능한데 남편분들한테는 이게 좀 안 되죠. 그거는 좀 안 안 되죠. 돼. 그렇죠. 좀 이건 그래서 내가 난 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 있어요? 그럼요. 얘는 내가 난 게 아유. 아니거든. 내가 안 나왔어. 그것도 내가 난 게 아니고 내가 제일 또 싫어하는 분이 또 낫잖아. 그러니까 그렇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분들은 또 의외로 오래 산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렵겠구나. 네,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 되는 것도 있어. 안 그렇죠? 그럼요. 안 그거는 됩니다. 그냥 조건적인 사랑. 그렇지. 네. 이렇게. 그건 기술도 필요 없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알바생. 네. 자, 세 번째는 누울 자리란 말이 저는 되게 네. 와. 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누울 그러니까 자리. 아이가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그러잖아요. 뻗는다 그러죠. 다리를 실컷 뻗어봐야 사회에서 지 몫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마음껏 나쁜 짓도 해보고 뭐 실컷 울어도 보고 뛰어다녀도 보고 진짜 옛날에는 동네 막 불 지르고 다니고 아스키키하고 고무줄 끊는 거는 일상이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그쵸?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골 때리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때 육아가 옳고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인간은 사실 아이들은 딱 태어나서 사실 백지라고 하기도 하고 완전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는 뭐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이는 어떤 환경과 어떤 시선과 어떤 사랑을 접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인재도 될 수 있고 진짜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엄마의 품 안에서 집에서 동네 놀러 다니면서 거기서 마음껏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위험한 것도 해보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경계를 계속 시험해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믿을 만한 곳이고 얼마나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특히나 내가 살인을 저질러도 내 엄마만큼은 날 믿어주는 거죠. 네, 날 믿어주는 거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겪어봤기 때문에 맞아, 나도 맞아, 힘들었고 맞아. 이 많은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었고 설사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서 지식인이 되고 변호사, 의사, 검사 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우리 종철 씨는 아들만 셋이고 예. 네. 또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저희 아이들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보통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여자친구 손도 그냥 확 잡고 뒤에서 확 껴안는 놀이도 하고 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사회 환경이 그러니까 아, 성민아 너 여자친구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맞아. 장난치면 안 돼. 이거부터 제가 얘기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정말 이러다 보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에 대한 벽을 계속 쌓고 이제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네. 이거를 하는 게 네.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우리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불쌍하고 많은 억압 속에서 살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세상의 중심이 된 20, 30대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세대는 사실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책을 내서는 안 되는 여잔데 그 많은 편집자들의 그 요구에 제가 수락을 했던 것도 한이가 살아갈 나중에 세상에 조금 더 말이 통하고 재미있고 좀 신나는 잘 놀 줄 아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좀 봤으면. 그래서 책이 뭐 잘 팔릴지도 몰라고 3,000부를 찍는데 내가 다 사면 얼마 들지 해가지고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나 이래가지고 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엄마들이 보고 한장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실은 아까 이런 하엄마님을 모셔서 유치원 명품 유치원을 만드는 거예요. 명품이 돈이 비싼 명품이 아니라 교육을 명품으로 시키자는 얘기죠. 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놀 수 있게끔 넓은 공간에 만들어주면 정말 초등학교도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고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만 사실 제대로만 배우면 중고등학교는 어디 가서도 다 적응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욕심나는 거 너무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아빠이시고 아이들의 커가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누울 자리라고 얘기하셔서 우리 부모가 특히 엄마, 뭐 아빠가 이 아이에게 있어만큼은 최종적으로 언제든지 이 아이가 나한테 와서 누울 자리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사실 여기 하은이도 와 있습니다만 혹시 나는 정말 이 정도까지 아이에게 누울 자리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다. 그 에피소드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자 여기서 잠깐만. 야, 우리 저희가 그거 하나 건진 것 같다. 끊는 게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널 팔아서. 하은아 알지? 야, 나 하은이 오늘 보고요. 지금 하은맘이 해왔던 과정에 대한 이 키워드들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현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저희 처음 만나는데도 와서 너무 씩씩하게 인사도 하고 하은이가 몇 살이죠? 하은이 지금 중학교 2학년. 15살. 너 큰애가 몇 살이지? 우리 11살. 4살 차이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 연아 괜찮니? 우리 얘 괜찮아. 걔도 그냥 평생 알바생으로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아빠 닮아서 알바를 잘해. 그리고 삼촌 아들이 정말 인품이 훌륭해. 동생들 챙기고 화도 안 내고. 나는 저희가 오래 봤지만 큰 아들이 화낸 걸 한 번도 못 봤어. 진짜로 우리 아들 되게 훌륭해. 만나봐. 삼촌이 데이트 비용 줄 거야. 자, 과연 우리 하은이는 저와 저의 며느리가 되어줄지. 잠시 후 3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 마지막 꼴통쇼 스페셜 구독해 주세요.